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김찬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 이어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목전에 두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테슬라의 상승을 이어받아서 오늘 2차 전지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해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황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하루인데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 테슬라 5%, 리비안 14% 급등, 2차 전지 시장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제 금리를 이제 내년에 3번 정도 낮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율을 지금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쪽도 될 수 있고 지금처럼 이제 자동차 판매도 이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일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소외를 받았던 건 맞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강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세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HBM 쪽이 있고, 하나는 온디바이스, 그리고 어제 CXL까지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매출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또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어제 이제 8시 저녁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지만은 HBM 쪽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하이닉스가 일단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반등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을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수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걸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수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음봉의 형태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 시가는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양봉이 좋은 이유는 아침에 시작했었을 때보다 종가, 즉 이제 결과가 좋다라는 건데 음봉 마감했다라는 거는 아침보다 이제 종가로 갈수록 흐름이 더 안 좋게 시장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와주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좀 환호했었던 게 있습니다. 아직 얘기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연말까지 시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늘이나 주말 안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사실상 10억으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개인 투자자 양도세를 좀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때가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 물론 대형주는 좀 덜하긴 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이 나온다 싶으면은 항상 계속 매도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요. 그거는 대부분 이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된다 했었을 때 이제 다음 주까지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이건 빠져나갔던 물량들도 다시 한번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 흐름은 뭐 길지 않을 거니까 뭐 지금은 시장이 그렇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을 좀 넘어가면서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850선 자리를 일단 중요하게 봤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오늘 좀 흐름이 좋습니다. 1%대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코스닥 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덧 이제 2,600선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2,600선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근데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연고점 자리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못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 비해서 답답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2,600선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좌가 그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환호할 정도로 좋을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들이 지금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비교해 봤었을 때도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썩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체감상으로는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수 흐름보다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들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상승하는 종목이 없으면은 좀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 종목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은 좀 뭐랄까요? 계속 상승하는 테마들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뭐 시장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뭐 관심 받고 있는 테마 업종 같은 거는 제가 매일 뭐 아침마다도 올려드리지만 장중에도 이런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좀 잘 따라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잘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지수 흐름은 나쁘지 않으니까 뭐 꾸준히 좀 지켜보셔도 되지만 다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과 테마는 꾸준히 바뀌니까요. 그런 걸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직까지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는 상승장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2차전지 관련주들 저희와 함께 흐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의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IRA에 대한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각각 섹터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와 태양광, 뭐 풍력, 핵심 광물들까지 짚어볼 텐데 먼저 리튬 관련주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좋아요. 흐름이 좀 좋은데, 소외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지금 오늘 좀 상승세가 좋았던 게 리튬 관련주 쪽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약간 좀 받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오늘 20% 정도 상승을 해서 13,000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거의 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고점을 찍은 게 6만 원이고, 대부분 이제 5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거래됐던 게 지금 만 원대까지 빠진 거예요. 엄청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거래 대금 터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아까 시장의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어떤 쪽의 테마가 상승이 나올지를 꾸준하게 제 방송만 보셔도 아침에 제가 이런 관심 있는 테마라든지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다 보면은 지금 시장이 어디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업종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인가 이거는 관심을 못 받고 어느 정도 좀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계속 분석을 해드리는 걸 잘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중국의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연일 계속 저점을 깨면서 밀리고 뭐 이것 때는 이유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뭐 공급의 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또 상승했었던 이유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10만 위안을 돌파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만 위안 깨지면서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도 있고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했었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던 건 좋은데 예전에 한번 10월 달에도 비슷한 흐름 나왔었어요. 한번 급등 나왔다가 다음날 갭상승 뜨고 나서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3,000원대에서 12,000원 구간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왔고 앞선 매물대를 이제 뚫어주는 모습. 아직 뭐 61선까지는 뚫어줬는데 위에 이제 뭐 241선이라든지 120선 이런 자리는 아직 남아 있어서 한 번 더 상승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오늘 좀 흐름은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다른 리튬 관련주 쪽, 리튬 포스트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거래 대금이 약간 좀 적어요. 하이드로 리튬에 비해서 좀 적은데 일단 리튬 관련주 쪽은 일단은 의미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접근을 하실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을 때는 한번 좀 내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다음날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하셔도 괜찮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오후장까지 시세가 유지가 된 걸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주말을 통해서 뭐 리튬 관련주라든지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뭐 오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고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공략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쉬어간 뒤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어떤 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분석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리튬과 또 전고체 2차 전지주들 각각의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A 감축법 관련해서 첫 번째로 리튬 짚어봤고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흐름 짚어볼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어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급등이 좀 나왔었고 오늘은 하나솔루션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태양광 패널 가격도 뭐 제가 이제 가끔 뭐 매일 보지는 않아요. 가끔씩 한 번씩 보는데 패널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점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예전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요. 유가가 뭐 크게 좀 상승한다든지 뭐 80불대에서 90불대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유가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썩 메리트 있는 뭐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화석 연료예요. 가격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이제 후자인 얘기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세액 공제가 좀 된다든지, 미국에서도 뭐 이제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나와주게 된다면,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엔에서도 일단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 자제 공고를 좀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제가 이걸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어제는 풍력주들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이제 태양광주 괜찮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볼 만한 업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 하락을 하다가 결국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21선 자리에 안착하고 61선 자리에 안착하면서 결국엔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1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10% 넘게 급등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하나솔루션이 뭐 시총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뭐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제 종목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느긋하게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공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다 좋은데 저는 일단 뭐 풍력주는 이미 좀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상승을 했고 뭐 두 가지 종목을 좀 나눠서 뭐 풍력과 태양광을 분할해서 조금씩 소액으로 좀 접근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확실하게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야지만 완전히 추세가 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관심을 일단 가져두시고 내년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뭐 다른 관련주들은 또 체크해서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많이 터졌으니까 일단은 좀 관망했다가 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을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나눠서 분석해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봐야 될 업종 중 하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와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IRA 감축법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슈는요. OLED 관련주들 흐름 짚어볼 텐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확장 현실 XR에 대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XR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올레도스의 고도화에 힘을 쓰겠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OLED 관련주도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요. 앞으로의 시세도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OLED 관련주들이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뭐 XR 기계 지금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도 뭐 XR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VR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용 용도가 없습니다. 영화 볼 때 뭐 좋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니터로 보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서 이게 정말 많이 쓰일까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사봤는데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년에 애플에서 새로운 XR 기기가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시장에 좀 바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었을 때 시장이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제 삼성이 따라가는 입장이긴 한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OLED를 일반적인 OLED를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OLED를 써요. 그래서 마이크로 OLED를 쓰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이 좀 있고요. 오늘 AP 시스템이 이제 OLED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좋아요. 지금 어느 순간 이런 OLED 관련주들이 올라왔는데 AP 시스템도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대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좀 나와서 봤지 평소에 잘 보지 않았던 업종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점에서 올라왔어요. 17,000원 자리를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직접 고점 이런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17,000원 자리에서 21,000원 정도까지 이전에 있던 이런 매물대, 악성 매물대를 다 소화해주면서 천천히 소화해지면서 올라가고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아. 이거는 좀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가격적인 면을 좀 지지해 본다면은 한
2,000원 정도? 예,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 직전 고점인데 이런 자리를 뚫고 올랐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갭을 메우지 않는다면, 이 갭을 메우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시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OLED 관련주 쪽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또 선희 시스템도 있어요. 선희 시스템도 있고, 선희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한 2만 원대에서부터 벌써 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OLED 관련주들이 슬슬 올라와서 좀 시세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종목 일단 말씀드리고 하나는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라운텍이에요. 라운텍은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었는데 마이크로 OLED 관련주 쪽에서는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재무 상태는 지금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 OLED에 대한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위에 그냥 바로 OLED 패널을 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우리가 쓰는 VR 기기라든지 XR 기기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뭐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이 OLED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으로는 저는 라운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차트적인 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선희 시스템이라든지 AB 시스템은 시세가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증가했어요. 라운텍 보시면은 오늘도 뭐 한 90억 정도 터지긴 했지만 최근에 한 100억대 근처로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고 있고, 평소 거래 대금은 거의 없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평선도 수렴한 자리에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조금 눌림시에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슬슬 준비하는 건 뭐냐면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에 어떤 업종과 업황이 갈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미리 준비해서 매수해 놓으셔야지 내년에 시세가 폭발했었을 때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래량 터진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좋겠지만, 내가 그런 시간이 없다. 난 단기 트레이딩 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이제 앞서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테마를 미리 좀 선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AP 시스템이라든지 선 시스템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저도 지금 그런 종목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준비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뭐 11시 방송이 됐든 뭐 8시 방송이 됐든 내년에 대한 이런 테마 준비, 앞으로 볼 만한 이 테마주들, 내년을 준비하는 테마주들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계시면은 뭐 편안하게 계시면 제가 알아서 찾아서 드리니까 미리 좀 들어가 계시고요. 일단은 오늘 OLED 관련주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좀 차트적인 면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업종이다라고 해서 미리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리뷰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YG엔터는 뭐 보유경 계속 의견 드리고 있고,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계속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종목 하나를 말씀 좀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보령 말씀 좀 드렸는데, 항암 치료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원정관에 이슈가 좀 돼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차트적인 면에서도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대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고, 뭐 다음 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래 대금이 터졌다가 굉장히 좀 줄어든 시점이거든요. 오늘까지 했어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는데 시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물량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단기적인 시세는 줄 것 같고요. 뭐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지켜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저희가 어제 또 오늘 아침이죠. 장 전에 새로운 공략주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자세한 분석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오후장에도 연락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조용한 흐름들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OLED 관련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오후장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황 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2,550포인트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난주도 그러했고 이번 주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2,570포인트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연말까지 해서 2,600포인트 돌파가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만 힘을 좀 받는다면 저는 개인적인 기대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경험했었던 8월 1일 날 올해 2,668포인트가 최상단이었습니다. 여기도 한번 사실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가능도 한 게 삼성과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도세 부분인데요. 이것만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시장이 좀 긍정적이니까 기대를 좀 한껏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 자체도 원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상단 돌파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오전 시그널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코스피 2,600포인트 목전 최상단 돌파 가능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2월 FOMC 효과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을 하고 AI 종목 강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급등한 가운데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9% 하향 돌파 시도와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1월 말에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을 잘 돌파를 해줬고 안착한 상황입니다. 2,600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지난주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황 분석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또 다음 주가 넘어가면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나름의 조금 연휴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연휴 시작 전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습니다. 자,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뉴욕 증시 어제 새벽이어서 오늘 새벽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을 좀 했어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570포인트 부근의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인데 시장에서 이런 소리는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외인이 6,200억가량 순매수였고요. 기관이 7천억가량의 순매수세였는데 오늘도 외인이 5천억, 기관이 현재 시간으로 2,800억가량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뭐냐면 양도세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물량을 정리해서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의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은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수익 보고 나온 분들 물량을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해서 빠르게 먹어 치워버린 거죠. 특히나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이 대거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속 강조드려 왔지만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 하이닉스 어제의 급등이어서 오늘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뚫었죠. 전고점을 뚫어줬고 힘겨웠던 시간을 버텨주면서 잘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제 22년 고점이 아니라 21년도에 나왔었던 그 고점 15만 원을 이제 어떻게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자리가 됐고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더하자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짜 한 번이라도 시작된다면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시점보다 주식은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아마 당분간의 흐름, 연말까지는 대형주 강세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부터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말은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요.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산타랠리 기대감 쭉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하면 좋을지 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선별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건설 장비 쪽으로도 좀 지금 좀 쉬어가던 흐름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밥캣과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봤던 종목들인데 일단 오늘의 흐름이 좋거든요. 앞으로의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면 어제 뉴욕 증시에서 그 상장되는 종목 캐터필러하고요, 테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좀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캐터필러가 6%가량 올랐고 테렉스가 10%가량 급등이 나왔거든요. 둘 다 이제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두산 밥캣 같은 경우나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전에는 중동의 네옴시티 이슈까지 곁들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타 건설 경기가 좀 회복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지만은 더 재밌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좀 지나고 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감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쪽 시장에 대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좀 시끄러운 부분이 좀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 자체도 좀 생겨주면서 더더욱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좀 온 모습으로서 오늘 그게 어제 뉴욕 증시부터 해서 오늘 시장에 좀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마켓 같은 경우 오늘 좀 현재 7%가량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도 보건데요. 크게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좀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차트가 완전 추세상으로 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추세를 돌릴 때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크게 하락할 때 저는 꼭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락하면서 고점이 나옵니다. 이런 고점들이 형성이 좀 되거든요. 이 라인을 이어봤을 때 이 라인 자체를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그림 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중기, 장기 추세선에서 상승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받을지언정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산 마켓이 뭐 내일 모레 지난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추세상으로는요. 상승으로 계속 올라갈 그림이 형성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장비 관련주들 제조업 부분에 특히 중요한 게 뭔가요?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금리 자체가 인하한다고 하니까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시장이 어떻게 해요? 가고 역시나 제조업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증시의 기업들 역시나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뉴욕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와주니까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 자, 두산마켓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 기관들의 매수가 시작됐고요.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 포착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외인과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흡수하면서 외인도 팔고 나간 모습이 포착이 좀 됐지만 다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관들은 좀 주춤하다가 오늘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외인은 어제와 오늘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천천히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제가 종목 잘 봐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 종목 두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눌림시 매수 관점 의견 주셨고요. 자세한 그 지점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시그널 이슈는요. 이 IRA 법안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주의 흐름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어제 짚어드렸나요? 이번 주에 CS윈드를 짚어드렸어요. SK 오션 플랜트도 같이 한번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조금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역시나 오늘 장중에요. 1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10% 부근의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 이유가 이게 IRA 관련해서요.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발표를 미국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이슈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풍력 발전, 배터리 등이 좀 수혜가 좀 되면서 오늘 에코프로 라인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원체 오늘 하나솔루션이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냥 탁 픽해서 가져온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이슈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세액공제 이슈 좋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갔다가요. 좀 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물립니다. 이거는 상황 보시다가 이제 매도 관점 대응을 우선은 하셔야 돼요. 하나솔루션 수급 상황 좀 볼게요. 자, 외인 기간 어제 괜찮고 오늘도 괜찮아요. 일단 오늘은 우선 끌고 갑니다. 근데 분봉상으로 좀 보자면 조금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잘 가지고 있었는데 좀 꺾이는 그림으로 갑자기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뭘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이게 조금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추세적인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추세선으로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급하게는. 조정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다른 종목 볼게요. CS윈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CS윈드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솔루션이랑은 다르게 바닥 확인이 2년째 된 상황에서 어제 말씀드렸나요? 네,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 여기 자체가 바닥으로서의 몇 차례 포인트가 나왔었던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입니다. 수급 볼까요? 오늘까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좋네요. 들어옵니다. 외인 11시 2분 기점으로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들은 12일 화요일부터 해서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신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매수합니다. 안 꺾일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추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들 우선은 흐름 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도 같이 탔습니다.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또 급하게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보유자분들은 좀 더 상황 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CS윈드 관련된 분석을 해드리면서 오늘과 같은 멘트를 주셨었는데요. 이 강세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업종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업종들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완성차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흐름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자체를 다 깨버리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늘 보면은 현대차 움직임 굉장히 강하고요. 기아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금리라고 진짜 수개월 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강조드렸던 거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보다 몇 개월 전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FOMC가 47일 남았습니다. 다음 FOMC가 내년에요. 그때부터 바로 금리 인하를 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기대 심리 자체는 커지고 있고요. 내년 3차례 인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표가 나름 괜찮다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적게 하더라도 2차례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할부로 팔던 리스로 팔던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의 좀 부담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은 특히 오늘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4%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장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한동안의 자동차 흐름들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탄력을 받는다면은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현대기아차도요. 올해 5월, 6월, 7월 정도 머물렀었던 21만 원대 고점 자리가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자리들인데요. 21만 원 라인 여기인데요. 저는 조금 빨리 가준다면 올해 안으로도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좀 너무 빠른 것 같긴 하고요. 1월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특히 대형주를 보유 계신 분들 이제부터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전체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요. 대형주도 진짜 다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의 대형주들이 상승을 주고 그 이외의 종목들이 지수를 올리면서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이제 기관들과 외인들은 뭘 할까요? 뭘 하겠습니까? 오르지 않은 실적 좋은 대형주들을 매수하기 시작한다고요. 현대차, 기아차 3분기 좋아져. 4분기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겠죠?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나 퍼펙트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전고점 21만 원대 저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더 멀리 봐드릴게요. 저 위에 코로나 이전에 25만 원, 27만 원대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더 멀리 봐보겠습니다. 저 위에 10만 원대는 사실 아마 몇 분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의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지금 시장부터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 차트 확대해 보면요. 올해 고점 자체가요. 5월 11일 91,900원짜리입니다. 여기요. 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요. 그 다음 고점 자리는요. 사실 매물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기아는 제가 볼 때는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들. 길게 보십시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럼 부품주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하실까 봐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주가가 지금 안 가고 있죠? 네, 멈춘 것 같아요. 현대차랑 기아는 잘 가는데 모비스는 왜 안 가? 만돈 왜 이 모양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품주들은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추세의 큰 하단 자리가 형성이 좀 되면서 바닥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려 세울 거예요. 우선은 롤링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잘 가. 이것도 가자. 자금이 좀 더 있는데 뭐 살까? 기관들, 외인들. 그래. 현대기아차 들어가 보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다른 거. 뭐 사지? 더 사야 되는데. 뭐 사지? 요거 잠깐 덜어가지고 또 뭐 살까? 네, 이쪽도 들어가고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모비스입니다. 걱정 마시고 기다려 보신다면은 꼭 좋은 수익이 날 거니까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부터가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은 긴 흐름에서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부품주들 관련해서는 그때를 기다려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자세한 시황 분석들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오후장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오후장 대비 전략과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나름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사실 오픈 채팅방에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요 서울경제랑 다시 본격적으로 계약을 좀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엄청나게 자주 무방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서요. 같이 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추천도 이제 좀 드릴 거예요. 제가 거의 안 드리거든요. 사실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한데 이제 움직여 볼까 합니다. 기다렸던 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줬고요. 뭐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이 드디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복구를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예전처럼 좀 재밌게 기쁘게 주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좀 오픈톡방에 좀 들어와 계세요. 지금 현재 방이 뭐 한 400명 좀 안 되게 계시는데 금방 찰 겁니다.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방 하나 이상 안 만들 겁니다. 뭐 1,500명 뭐 방 몇 개도 있어 봤는데 의미 없더라고요. 딱 하나만 해서 갈 생각이니까 들어오셔서 먼저 들어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보시면 저를 이제 그간 보셔왔던 방송에서 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네, 뭐 정말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 드려왔었던 것들도요, 보면요, 뭐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한 80% 정도의 종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또 성적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들어오세요. 제가 먼저 들어오자마자 내년부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심리 싸움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부터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까지는 계속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기대 심리가 계속 되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기대 심리가 가냐면 내년 우선 1월 달부터 경선 후보 공화당 쪽 이슈가 있을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게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기대 심리로 바뀌면서 시장을 움직일 겁니다.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 할 거라는데 이제 언제 하지? 언제 하지라는 것 때문에 기관들도 그렇고요. 외인들도 그렇고요. 종목을요. 매도를 쉽게 대규모로 하지 못합니다. 시장이요. 가더라도요. 막 떨어지진 않고요.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급등 나오거나. 요 포인트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네, 주식은 심리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장이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또 하나 외인 기관들도 계속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는 시장이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여러분들께서 가족분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주식을 잠깐 쉬어라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공략주도 많이 안 드렸었는데요. 12월 그때가 왔다라는 판단 하에서 앞으로 노란톡방 통해서 전략 많이 제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가 뜨면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세한 시황 전망들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상단 돌파 가능성 짚어봤고요. 오늘장 섹터로는 2차 전지와 태양광, OLED 관련주를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양도세 우려감 해소 필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